네, 이번에는 정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조금 이렇게 그 시스템 창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아니라 이렇게 파워포인트 창에서 좀 녹화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시스템 자체 녹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여기 안에서 조절 창을 띄우면 그게 뜨지가 않더라고요. 팝업처럼 뜨는 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뭔가 여기 메뉴에서 뭔가를 누른다거나 할 때 같이 조금 눌러서 무슨 창이 뜨나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안 뜰 수가 있어요, 녹화에서.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볼게요. 텍스트가 아주 길게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줄 간격이 1.0인 상태인데 이게 거의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뭐 이런 문장 사이의 간격이 지금 거의 최소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인터넷에서 나무위키 같은 데서 긁어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만 했다. 이런 인상이 조금 들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들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줄 간격을 조금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 간격이 1.3인 상태이고 이게 1.5일 때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1.5일 땐 조금 너무 긴 거 아닌가? 이거 약간 공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1.3 정도가 약간 텍스트가 좀 길다랄 때 가장 적절한 줄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간격을 변경을 하는 건 여기 단락 있죠, 홈에. 단락 부분에 이 부분, 이 아이콘을 누르면 1.0, 1.5, 뭐 2.0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고 밑에 줄간격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바로 줄간격 한 줄, 간격이라는 박스 안에 지금 아마 녹화에서 안 뜨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아마 안 될 텐데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간격이라는 박스 안에 줄 간격 한 줄 그걸 눌러서 밑에 배수에 체크를 하셔서요. 여기서 1.0을 하게 되면 아까 본 1.0이고 여기서 1.5를 하면 아까 본 1.5거든요. 그래서 1.3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3의 줄 간격으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트 상자 무언가를 배치를 할 때 이렇게 남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여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백의 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여백의 미, 어떻게 하는 게 여백의 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 박스는 여기서 더 길게 이렇게 끝나고 여기도 이 텍스트 박스랑 이 텍스트 사이에도 여백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여백이라고 말을 할 때 기준은 제가 말을 할 때 기준은 텍스트 박스에 끝나는 사이즈가 아니라 여기 정말 텍스트가 끝나는 이 끝까지를 여백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도형 있죠. 이 도형에 끝나는 이 꼭지점과 이 텍스트 박스의 꼭지점, 그리고 이 제목의 텍스트 박스의 꼭지점도 다 서로 다르지만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가 끝나는 선, 도형이 끝나는 선, 이 텍스트가 끝나는 선 이거에 맞춰서 일단 일치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자석처럼 이렇게 딱 여기가 맞는 곳이야 라고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본인이 좀 눈대중으로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백은 기본적으로 여기 텍스트가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끝나는 부분을 조금 이 왼쪽까지의 여백과 밑에까지의 여백, 그러니까 상하 좌우의 여백, 그쪽을 조금 길이를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우리가 눈이 좀 안정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만들 때도 1.5 여기 여백, 그리고 1.3 여기 여백, 1.0 여기 여백을 지금 제가 일치시켜 놨죠. 줄 간격을 그냥 늘리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늘어나는데 제가 일부러 조금 이 여백을 맞춰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없이 전부 다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 없이 그냥 왼쪽 아래에 있다 이 정도 느낌. 그게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 여백을 조금 통일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예시 슬라이드로 아까 폰트 영상에서 나눴던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슬라이드가 워낙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렬이라던가 이런 거를 공들여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뭐 여기 텍스트에서 이렇게 맞춰라 뭐 이렇게 하는 대로 대충 맞춘 건데, 이거를 정렬을 시켜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볼게요. 이렇게 이게 정렬을 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정렬을 기준은 여기 왼쪽,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 콘텐츠 부분.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기본적으로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콘텐츠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PPT 배경 백그라운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넣는 콘텐츠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콘텐츠 부분을 하나의 큰 박스라고 보고, 여기 이 콘텐츠 박스를 배경 안에서 중앙에 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콘텐츠 박스와 슬라이드 오른쪽 끝과의 간격, 왼쪽 끝과의 간격 다르죠.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간격, 위에 간격 다릅니다. 그런 거를 통일을 시켜줘서 이 콘텐츠 박스를 조금 이 슬라이드 자체의 정중앙에 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콘텐츠 박스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 모서리가 이렇게 해도 지금 보시면 이게 최소 단위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최소 단위로 움직이는 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자석처럼 어떤 특정 픽셀 단위로 이게 움직이도록 세팅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석 기능을 해제를 하려면 Alt를 누르시면 돼요. 그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Al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는 만큼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해져요. 이거는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는 거라서 정말 디테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안 쓰는 거라 제가 단축키 할 때 소개는 안 드렸는데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콘텐츠 박스 안에서도 이 안에 있는 개체들의 여백이 지금 맞지를 않죠. 일직선상에 오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끝나는 길이를 좀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그림 파일이 끝나는 거랑 이 폰트가 끝나는 거랑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콘텐츠 박스 안에서 일치시켜주고, 여긴 다행히 맞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 선에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바로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 박스도 가운데, 그리고 이 안에 작은 개체들의 시작점도 맞춰주는 센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여백의 미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폰트 예시 슬라이드였으니까 다시 원상 복귀를 좀 시켜 놓을게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맞춤 버전이고, 이게 그전 버전이었어요. 그전, 이후. 이전, 이후.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뭐 아무데나 여기저기 널브러진 느낌이 난다면, 오른쪽은 확실히 공들여서 뭔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정렬시킨 느낌이 나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정렬을 막 그렇게 못 맞춘 편은 아니죠.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작은 개체, 큰 개체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운데 두고 약간 이런 선도 다 없는 상태고, 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대충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있었다 하면은 약간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비포식으로 조금 약간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배치를 해놓지는 않았나, 여백에 통일성을 주지 않지는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여백의 미예요. 그리고 정렬하는 방법, 그러니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양쪽 정렬, 이런 텍스트 가운데를 이제 배치하는 것도 좀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면 단락에 이게 있죠. 그래서 이거 네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왼쪽 정렬이에요. 왼쪽 정렬과 이 양쪽 정렬에 대해서 이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신데, 보세요. 지금 엔터를 눌렀을 때고, 이게 엔터를 사실 안 눌렀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차이가 극심하게 보이겠네요.
왼쪽 정렬은 지금 여기 텍스트 박스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다음 단어, 이 보는 이가라는 단어가 이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넘어갈 경우에 그냥 강제적으로 밑으로 내려버리는 약간 우리 반올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반올림? 아니면 내림? 내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버리는 게 왼쪽 정렬이고, 양쪽 정렬은 강제적으로 이 텍스트 박스의 사이즈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폰트 사이즈는 이미 정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텍스트 박스의 양 끝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 가운데 이 띄어쓰기 있잖아요. 이 띄어쓰기의 간격을 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 줄에 단어 수가 적게 들어가면 띄어쓰기를 이렇게 좀 넓게 해주고, 글자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좁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문장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글자 수가 정말 없으니까 이렇게 길게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는 그냥 강제적으로 줄바꿈 처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어떤 게 더 보기에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이 그냥 취향의 차이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훨씬 보기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이게 낫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양쪽을 정확하게 정렬을 해주는 게 더 보기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양쪽 정렬이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도큐멘트에 그냥 텍스트만 빼곡하게 쓰는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편집 디자인, 뭐 잡지나 아니면 무슨 미술관 팜플렛 약간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 여백의 불균형, 여기서 지금 띄어쓰기라는 여백의 균형이 지금 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왼쪽 정렬로 이제 하시는 프로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왼쪽 정렬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 조금 불규칙한 것도 어느 정도의 리듬감으로 보이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텍스트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이 끝나는 부분이 좀 달라지니까 좀 불편하시다면 최대한 비슷비슷하게 끝나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왼쪽 정렬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 레이아웃에서는. 뭔가 더 잡지 같고 예쁘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이쪽, 왼쪽, 아래쪽 여백을 통일시켜 놓은 왼쪽 아래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가 이거는 왼쪽 위, 이쪽 여백을 맞췄죠? 왼쪽 위 여백을 맞췄죠? 텍스트가 왼쪽 위에 있는 건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약간 정답이라고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실제로는 이쪽이 조금 더 균형감이 있다고 보여지죠. 뭔가 더 슬라이드 전체에 좀 불안한 부분이 없이 딱 좀 더 프로스러운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지금 이게 왼쪽 위잖아요. 기본적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조되는 부분, 이 사진의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이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죠. 그런 강조되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균등하게 배치를 해줘서 이렇게 점대칭으로 슬라이드 전체의 균형감을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4분면, 8분면으로 나눠보면 사람의 얼굴이 오른쪽 위에 있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에 놔주시는 게 훨씬 균형에 맞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맞춘다 정도로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모르겠을 땐 그냥 보통은 가운데가 안전방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위쪽 여백이랑 아래쪽 여백을 맞춰준 거죠. 이렇게 맞출 수는 없죠.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아래에 놓은 게 베스트,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놓은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강조되는 부분이 뭔데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론적인 내용이라 조금 건너뛰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2배속으로 해놓고 조금 다른 걸 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디자인적인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강조되는 부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비랑 사이즈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검은색
검은색과 흰색은 엄청나게 대비가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더 큰 게 앞에 있다 곧 인식을 하게 되죠. 사람의 원근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글자도 더 두꺼운 게 훨씬 강조된다고 인식을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고 색상과 채도, 명도라는 개념을 약간 알아두고 가시면 좋은데, 색상이라는 건 이렇게 전혀 다른 그 컬러 팔레트, 이 색상들을 말해요. RGB를 섞어서 나오는 색상들이죠. 그리고 이 컬러, 이 색깔 하나하나는 다 여기 순색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컬러, 이 순색에서 순색이 가장 채도가 높은 버전이고, 여기서 채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무채색에 가까워져요. 무채색이라면 우리가 모노톤이라고 말하는 흰색부터 회색, 검은색까지의 컬러들이죠. 이거는 채도가 없다고 해서 무채색이에요. 그리고 무채색 안에서도 더 명도가 높아질수록 약간 조명이 세게 내리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밝은 색. 그게 명도가 높다, 그래서 조명이 없다, 그러면 검은색에 가깝다, 그게 명도가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채도가 낮고 높고, 명도가 높고 낮고. 그래서 채도 대비, 명도 대비라고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우리가 대비를 활용을 해서 PPT를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잠깐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빈 슬라이드에 딱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 하나 있죠. 이거는 사실 폰트를 예쁜 폰트를 해놓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덜 꾸민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이런 버전에서 명도 대비만 조금 활용을 해줘도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한 듯한, 뭔가 완성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꾸안꾸 꿀팁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바꿔준 거냐면, 사실 뭐를 바꿔준 거냐면, 지금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예요. 그러면 일단 텍스트 간격을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컨트롤 A를 누르시고 여기 글꼴에 가시면 여기 파란색 양쪽으로 가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좁게로 만들어주시면 약간 이 사이에 글자 간격이 좁아지십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더 좁아졌죠? 여기서 더 줄이고 싶으면 매우 좁게.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좁아져서 글씨가 겹쳤죠? 그래서 좁게 정도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글자가 집중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좁게는 너무 좁은 것 같고 보통은 너무 표준은 너무 넓은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좁게도 넓어서 이 매우 좁게랑 사이점으로 사이 정도로 하고 싶은데 옵션이 없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딱 눌러서 기타 간격을 눌러주세요. 지금 아마 이게 팝업 창이니까 화면은 안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따라해주세요. 그러면 글꼴 창 이렇게 뜰 거예요. 글꼴이라는 이름의 팝업 창이 뜨고, 문자 간격이라는 탭 안에서 간격 좁게로 놔주세요. 그리고 값 지금 1.5죠. 1.7 정도로 해볼게요. 조금 더 좁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좁게로 해놓고 1.3 정도로 하면, 지금 표준보다는 좁지만 이게 지금 좁게인데 좁게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식으로 간격을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표준은 1.0, 좁게는 1.5, 그리고 매우 좁게는 2.0 이 정도로 두고 그 사이에서 줄 간격 조정하듯이 직접 숫자로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경우에 텍스트 간격을 살짝 줄여주는 것 같아요. 표준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간격이 디자인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명도 대비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순도 100인 흰색과 검은색, 그걸 활용을 한 게 지금 이 비포예요. 배경은 생흰색, 글자는 생검은색이죠.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생흰색보다는 연한 회색, 그리고 생검은색보다는 짙은 회색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세련미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이거는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 자연에서 보이는 모든 색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완전 생 블랙이라는 건 있지가 않아요. 완전 생 블랙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냥 엄청 짙은 회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련된 블랙 제품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블랙이긴 블랙이죠. 근데 거의 그냥 엄청 짙은 회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회색과 비슷하게 너무 100%의 명도 대비보다는 명도 차이를 조금 줄여주시면 훨씬 세련됐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도 대비라던가 대비라던가를 조금 줄여서 좀 세련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컬러 팔레트를 띄워놨는데 여기 텍스트 옵션에 가셔서 색깔 보시면 지금 제가 밑에서 두 번째 색깔 회색, 밑에서 두 번째 짙은 회색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가 생회색, 이게 생 검은색이라면 저 안에 있는, 지금 이게 좀 작으니까 이쪽으로 볼게요. 제가 지금 파란색 점을 찍어놓은 저런 색들이 좀 연한 회색이고, 이쪽 노란색 점을 찍어놓은 게 조금 짙은 회색의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저 안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색 있잖아요. 여기 세 번째 메인색, 기본으로 나오는 컬러 팔레트의 세 번째 색, 저 색이 이 색이에요.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그 밑에 여기 배경색 있잖아요. 이 슬라이드가 작게 있을 때 이 옆에 그냥 여백색, 슬라이드 바깥, 이 여백색이랑 똑같은 회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색이 상당히 세련된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슬라이드,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배경에 이 색을 넣었을 거고요. 좀 안정되게 뭔가 비활성화된 그런 느낌을 주는 색이죠. 그래서 저 색도 조금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명도 대비를 조금 줄여줘라 라는 게 이번에 골조였어요. 그리고 유채색도 마찬가지로, 방금 흰색, 검은색 무채색이었잖아요. 유채색도 마찬가지로 대비 차이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옵션 가서 뭔가 제가 이런 색을 골랐을 때 다른 색을 누르잖아요. 그럼 또 팝업창이 안 뜨겠네요. 팝업창에서 이렇게 생긴 창이 뜨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끝에 있는 색을 하고 싶어도 조금 이쪽으로 가주시고, 맨 끝에 있는 색도 조금 이쪽으로 가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이 파란색의 색깔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명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예시를 들어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배경이 조금 너무 밝은가 싶기도 한데, 배경이 이게 생각보다 그 채도가 그 채도라는 게 은근히 있으면 티가 많이 나서 생각보다 조금 연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보통 약간 이런 식이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색깔이 있으면서도 조금 세련된 느낌이 나죠. 이렇게 아예 흰색인 것보다. 흰색은 너무 뭔가 고려를 안 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 주시면 뭐 색깔을 쓸 때에도 최소한으로 노력을 들이면서 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빈 슬라이드에 글씨를 얹고, 폰트도 뭐 윈도우에 있는 기본 폰트 중에서 그래도 너무 구리지 않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거에서 글자만 썼지만 뭔가 디자인한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팁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PPT가 그냥 이 선에서 끝이 나요. 이 선에서 그냥 뭐 디자인만 조금 넣고 하면 되는 거라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가성비 좋은 일정 수준 이상의 PPT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원래 정렬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다른 여러 가지 개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슬라이드는 아까 저기 폰트에서 제목 그 메인 서브 포인트라는 거 그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우리가 슬라이드란 도화지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개체들을 어떻게 정렬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정렬은 작은 개체부터 시작해서 큰 개체로 나아가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큰 개체라는 건 그 가장 큰 단위가 아까 보여드렸던 콘텐츠 박스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그 네모, 그게 가장 큰 개체고 거기까지 정렬시키는 게 목표라 그 콘텐츠 박스를 슬라이드 한가운데 정렬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체들을 막 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개체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어차피 팝업이 안 뜰 거니까 이렇게 팝업 이렇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그래서 작은 개체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조금 그룹을 지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네. 개체가 이걸 좀 치우고 팝업이 안 보이다 보니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녹화를 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수업 때부터는 적용을 좀 할 수 있게. 자, 보시면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이 도형과 이 폰트죠. 이 도형과 이 폰트는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한가운데로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가운데로 하면은 지금 빨간 선이 뜨기는 하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빠르게 얘네 한가운데를 맞춰주냐?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컨트롤이든 쉬프트든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홈에 있는 정렬 메뉴 또는 도형 서식에 있는 여기 맞춤 메뉴? 근데 저는 홈이 원래 기본으로 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홈에서 작업을 할게요. 정렬을 가셔서 맞춤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다중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슬라이드의 맞춤 그리고 하나는 선택한 개체 맞춤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 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한 개체 맞춤에 지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맞춤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짠 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딱 이 두 가지가 정렬이 돼요. 여기 가운데 맞춤.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됐으니까 이제 컨트롤 G 눌러서 같은 종이에 보내는 거죠. 그룹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또 올려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게 3개가 필요하잖아요. 이 그룹을 들고 컨트롤 누른 채로 옮기고 컨트롤 누른 채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컨트롤 하면은 내가 옮기는 대로 이동을 돼버리니까 사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지금 딴 데로 벗어나지 않죠.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단 컨트롤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됐겠죠. 네. 이 슬라이드는 그냥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고 제가 그냥 같은 페이지에서 작업하는 거로 할게요. 여기서 작업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좀 버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충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두 개에서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 하나가 됐죠. 같은 그룹 안에 있을 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지금 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음표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거 3개를 다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정렬해 주시고 맞춤,
이제 중간 맞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중간이 일치하게 딱 오죠. 그런데 여기 이쪽 간격,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동그라미 사이의 여백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이의 여백보다 현저하게 길어요. 그럼 이런 거를 뭐 일일이 하나하나 드래그하면서 맞추냐? 아니에요. 여기 맞춤 돼 있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있죠? 그 정렬,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뜹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간격이 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싶으면 여기 끝쪽 거 좀 안쪽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3개 눌러서 맞춤,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러면 이렇게 그 첫 번째랑 세 번째 사이에 맞춰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지금 콘텐츠 박스처럼 하나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3개를 먼저 그룹으로 묶어줄 거고요.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제목과 이 콘텐츠 박스래. 이 동그라미 3개, 이게 가운데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2개 가운데 정렬시켜줍니다. 맞춤, 가운데 맞춤. 그럼 조금 맞죠? 그럼 이제 이거 2개는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그럼 얘도 큰 박스로 묶어줄게요. 안 되네요. 아마 이게 도형이랑 텍스트 박스의 종류가 다르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텍스트 박스 자체도 맞춤, 가운데 맞춤. 그럼 이 슬라이드 오고 이거 맞춤, 가운데 맞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냥 적당히 가운데로 넣어줄게요. 사실 맞춤 뭐 여기서 중간 맞춤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슬라이드 가운데로 오겠다고 중간 맞춤을 해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중간 선을 일치시켜버리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위로 올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다중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약간 좀 가운데가 어디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슬라이드 한가운데는 고정을 시켰는데 아래 여백과 위에 여백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통은 그냥 눈대중으로 여백을 맞춘 걸 알 수 있지만 꼭 다시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내선 있죠? 안내선 또는 눈금선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금선 하면 2칸, 3칸 조금 덜한 거, 그 다음에 3칸 조금 덜한 거 이런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럴 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위아래 여백은 웬만하면 눈대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좌우 여백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 안에 여기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표시를 좀 해놨으니까 다음에 강의 록을 볼 때 확인을 해주세요. 맞아. 이 부분을 까먹었네. 여기서 개체를 지금 저 이렇게 하나만 선택했죠, 지금. 어디였지?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돼 있을 때는 홈에 가서 아까 했지만 맞춤, 슬라이드 맞춤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도화지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라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하면은 슬라이드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그게 달라요. 다중 선택했을 때랑 하나만 선택했을 때랑.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렬을 했는데 뭔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요. 그죠?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맞췄지만 여기 사이의 여백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여백과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여백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랑 뭐가 더 연관성이 있는 건지 조금 그게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개체 여백이 이 슬라이드 양쪽 여백이랑 너무 일치하는 것보다는 좀 줄여주는 게 이 개체 사이의 연관성, 응집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안내선이 좀 뜨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그런 걸 보면서 이동을 시켜주세요. 여기 사이에 그거를. 그래서 이쯤 똑같은 것 같다 하면 멈춰주시면 되는데 만약 어긋난 것 같으면 아까 보셨듯이 정렬,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또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런 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할 때 조심해야 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폰트가 지금은 다 폰트가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폰트가 조금
조금 작은 거라고 해볼게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좀 같은 폰트 사이즈여도 이렇게 좀 유난히 작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맞춰보겠다고 좀 키우거나 하면 지금 이게 텍스트 사이즈, 박스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제 세로만 늘어나는데 가끔 가로도 늘어나는 게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너무 작게 설정을 해놨을 경우거나 이게 반응형이거나 할 때. 그래서 이건 정말 케바케이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텍스트 박스 사이즈가 이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밑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기 슬라이드 한가운데로 하고 싶었는데 이 텍스트 박스 사이즈가 너무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늘어나 버려서 이 전체 그룹의 사이즈가 지금 실제보다 훨씬 밑으로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렬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예를 들어 중간에 맞춘다 했을 때 이 텍스트 박스 부피 기준으로 여기 위에 여백 그리고 아래 여백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쪽은 실제로 여기 어때 잘란체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지금 훨씬 길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균형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도형 같은 경우는 뭐 1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도형 사이즈만큼 부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날 일이 없는데 텍스트 박스는 유독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텍스트 박스만 맞춰주고 이거를 중간 맞춤 해주시면 옮겨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혹시 내가 뭔가 그룹으로 된 거를 정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정렬을 했는데 어딘가 이상하다, 중간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텍스트 박스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너무 크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지 혼자 이렇게 만약에 얘 혼자 왼쪽 정렬이 돼 있으면 뭐 겉보기에는 잘 돼 있는데 싶을 수 있지만 얘를 이제 좀 줄일게요. 얘를 뭐 정렬을 이렇게 시킨다 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틀어져 있겠죠. 얘가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조금 점검을 해주시면 정렬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도 여기 이 동그라미 부분도 당연히 연관성이 더 있어 보이도록 여백을 이렇게 길게 말고 이렇게 조금 낮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슬라이드의 위아래 여백을 조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있으면 좋은 센스인데 여기 제목과 이 동그라미 콘텐츠 사이의 여백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글씨와 여기 밑에 설명 사이의 여백 이런 것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좀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동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신경 쓴 PPT, 잘 만든 PPT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여백의 미죠.